항구의 아침, 낯선 손님. 항구에는 아침마다 같은 리듬이 흘렀다. 새벽 5시 첫 어선이 출항하며 내는 낮은 엔진 소리. 6시 갈매기들이 선착장 위를 날며 지저귀는 소리. 7시 수산시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선 비린내. 윤호는 이 소리들을 시계 삼아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지.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장갑을 꺼내 끼며 중얼거렸다. 선착장 끝자락, 파도 소리가 가장 가까이 들리는 곳에 자리한 작업장. 윤호 배목수라는 색바랜 나무 간판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렸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름과 녹 오래된 나무와 페인트가 뒤섞인 냄새. 아버지가 평생 이곳을 지키며 맡았을 냄새. 벽에 걸린 연장들은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흘렀고 작업대 위에는 어제 하다 만 어선의 키 부품이 놓여 있었다. 윤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부품을 집어들었다. 정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녹슨 부분을 사포로 문지르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 단순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에게는 이런 시간이 좋았다. 생각을 멈추고 손끝에만 신경을 쏟을 수 있는 시간. 실례합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윤호의 손이 멈췄다. 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가 고개를 들자 작업장 입구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검은색 긴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가 서 있는 방식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마치 낯선 곳에 들어선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었다. 네, 어서 오세요. 윤호가 장갑을 벗으며 일어섰다. 그제야 그녀가 두 손으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혹시 여기서 정밀한 기계 수리도 하시나요? 항구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윤호 씨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요. 어떤 종류의 기계인데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펼쳤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오래된 황동 나침반이 놓여 있었다. 동그란 케이스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표면의 유리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이 남아 있었다. 나침반이네요. 윤호가 말했다. 네. 제 이름은 은경이에요. 항구 근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침반을 윤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이에요.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꼭 고치고 싶어요. 윤호는 나침반을 받아들었다. 예상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다. 단순한 항해 도구 이상의 무게였다. 그는 나침반을 빛에 비춰 자세히 살폈다. 케이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987. 첫 항해를 기념하며. 오래된 물건이네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요. 해양조사원으로 일하실 때 늘 품에 지니고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받은 유품 중에 이게 있었어요. 윤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침반이라 부품을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은경이 작게 미소 지었다. 이게 제게는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윤호는 나침반을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이 케이스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호가 불쑥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은경이 멈춰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바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이셨죠.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 항구를 걸으면 배 한 척 한 척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은경이 다시 나침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고치고 싶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들을 제가 간직하고 싶어요. 그녀가 떠난 후 작업장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다. 윤호는 한참 동안 나침반을 들여다보았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연장함을 떠올렸다. 벽에 걸린 그 낡은 나무 상자.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제는 윤호만 사용하는 연장대. 사람이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 그리고 그 물건 속에는 누군가의 온기가, 시간이, 사랑이 스며들어 있다. 윤호는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무거운 무게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기계의 무게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담긴 무게였다. 기다려주세요, 은경 씨. 꼭 고쳐드릴게요. 그는 작업대 램프를 켜고 정밀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늦은 봄의 따뜻한 빛이었다. 유품의 진실. 이틀 동안 윤호는 나침반과 씨름했다. 첫날 밤 그는 작업대 램프 아래서 나침반을 이리저리 살폈다. 케이스의 나사를 풀고 유리를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내부 구조를 확인했다. 오래된 황동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윤호는 더 깊이 들어갔다. 자침을 고정하는 축을 분해하고 하나하나 부품을 꺼내 작업대 위에 늘어놓았다. 그 순간이었다. 이건 뭐지?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기어 부품 중 하나가 이상했다. 황동의 산화 정도가 달랐다. 케이스와 유리는 오래된 흔적이 역력한데 내부 부품 몇 개는 산화가 거의 되지 않았다. 최근에 교체된 것이 분명했다. 윤호는 돋보기를 들고 더 자세히 살폈다. 나사못의 마모 흔적도 불균일했다. 누군가 이 나침반을 분해했고 부품을 갈아 끼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차례였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작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진짜 나침반의 자침이라면 자성을 띠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반 금속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 윤호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경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은경 씨, 저 윤호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나침반에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갈게요. 30분 후에 작업장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정확히 30분 후 은경이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 뛰어온 모양이었다. 회색 가디건 위로 얇은 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뺨이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윤호는 작업대를 가리켰다. 앉으시겠어요? 서 있을게요. 윤호는 심호흡을 했다. 은경 씨, 이 나침반은 원본이 아닙니다. 순간 작업장 안이 조용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부 부품 대부분이 최근에 교체됐어요. 보세요. 윤호가 부품들을 가리켰다. 산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바늘, 그가 자침을 들었다. 가짜예요. 자성이 없어요. 은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작업대를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럴 리가. 병원에서 직접 받았는데. 윤호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가까이 앉으니 그녀의 떨림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왜요?
은경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은경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연장함이 있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보니 일부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남겨진 사람에게 유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기억이고 연결고리예요. 은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휴지를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지를 받을 때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윤호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미안해요. 이렇게 우는 건 오랜만이에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저 은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짜 나침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윤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은경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속에 결심 같은 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찾고 싶으세요? 네.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왜 그걸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거라면 찾아야 해요. 윤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빛이 이제는 단단해져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윤호가 말했다. 같이 찾아봐요. 정말요? 은경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왜요? 모르겠어요. 윤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은경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며 작게 웃었다.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미소였다. 감사해요, 윤호 씨.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은경이 말했다. 나침반 수리하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구가 보이는 카페. 아버지가 매주 가셨던 곳이에요. 내일부터 하나씩 가보죠.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윤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 낯설지만 편안한, 새롭지만 그리운 감정. 같이 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은경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윤호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늦은 봄 바람이 불어왔다. 작업장 문이 살짝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작게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사라진 나침반의 흔적.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다가 자신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썼던가. 뭐 하는 거야, 정윤호? 하지만 결국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작업복 대신 청바지에 면 재킷을 걸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도서관 앞에서 은경을 만났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를 낮게 묶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은경이 먼저 인사했다. 그녀의 뺨에 살짝 홍조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사실 설레서 잘 못 잤어요. 은경이 솔직하게 말하고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아, 나침반 찾는 게 설렌다는 뜻이에요. 윤호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나침반 때문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작게 웃었다. 첫 번째 장소는 항구 뒤편의 작은 공방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동안 두 사람의 어깨가 자꾸 스쳤다. 윤호는 은경이 걸을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옆으로 비켰고 은경도 같은 쪽으로 움직이며 또 부딪혔다. 죄송해요. 둘이 동시에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윤호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이쪽으로요. 결국 은경이 먼저 걷고 윤호가 반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었다.
윤호는 그녀의 묶은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공방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작업대만 보였다. 아버지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은경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다. 공방 주인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죠. 윤호가 문틈으로 손을 넣어 안을 살폈다. 혹시 그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으세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윤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은경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다음 장소로 가봐요. 두 번째 장소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카페였다. 바다가 보이는 창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선원들과 어부들의 단골 장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과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나이든 카페 주인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둘이서 오셨어요? 네. 은경이 대답하며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혹시 이분 기억하세요? 주인의 눈이 반짝였다. 아, 이 양반. 여기 자주 오셨죠?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뭔가 적고 계셨어요. 뭘 적으셨는지 아세요? 윤호가 물었다. 수첩 같은 거요. 검은색 가죽 수첩. 나침반이랑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셨어요. 윤호와 은경은 눈빛을 교환했다. 새로운 단서였다. 그 순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전류처럼 흘렀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서비스예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은경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윤호의 손이 그 옆에 있었다.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가 여기였을 것 같아요. 은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 풍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당신을 생각하셨겠죠. 윤호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딸을 생각하면서 남기고 싶은 것들을 고민하셨을 거예요. 은경이 윤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고마워요. 그런 말 해주셔서. 윤호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사실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어지고 바다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장소는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였다. 예전에 해양조사 장비를 보관하던 곳이라고 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두워요. 조심하세요. 윤호가 먼저 들어가며 손을 뻗었다. 은경이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의 감촉에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손전등 켤게요. 윤호가 말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은경도 놓지 않았다. 창고 안쪽에서 윤호는 낡은 사물함을 발견했다. 은경 아버지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여기에요. 은경이 손을 놓고 사물함으로 다가갔다. 윤호는 아쉬움을 느끼며 뒤따랐다. 문을 열자 먼지투성이 서류들과 항해 지도가 쏟아졌다. 그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다. 최진수 은퇴 선박 기술자.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침반 보정 상담 긴급. 이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윤호가 명함을 들며 말했다.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밖으로 나와 햇빛 아래 서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지가 묻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은경이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윤호도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배고프실 텐데. 아직이요.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은경의 뺨이 붉어졌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항구를 따라 내려갔다. 이번에는 어깨가 스쳐도 비켜서지 않았다.
늦은 봄 저녁 공기가 따뜻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서 하나처럼 겹쳐졌다. 숨겨진 사연. 최진수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윤호와 은경은 함께 언덕을 올랐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나란히 걸었다. 은경이 숨을 헐떡이자 윤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의 체온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고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는 게 느껴졌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작은 집 앞마당에서 백발의 노인이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최진수 선생님이신가요? 윤호가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나침반 수리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은경이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제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최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집안은 아늑했다. 벽에는 오래된 항해 지도와 배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최진수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경 씨 아버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경이 물었다. 나침반 속에 뭔가 숨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최진수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때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셨죠. 윤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작업을 해주셨습니까? 예. 나침반 내부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침 아래 숨겨진 구조로요. 최진수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오셔서 나침반을 도로 가져가셨어요. 생각이 바뀌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후로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달 뒤에 부음을 들었습니다. 최진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은경 씨 아버님의 나침반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무슨 작업을 했냐고. 누구였죠? 윤호가 물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최진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 나침반, 누군가 꼭 숨기고 싶어 하더군. 은경의 손이 떨렸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뭘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은경이 윤호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의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일기장이나 수첩 같은 거 있으세요? 서재에 자료가 많아요. 같이 가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걷던 사람들처럼. 무섭지 않으세요? 은경이 조용히 물었다. 이 일에 휘말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윤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당신과 함께니까요. 은경의 뺨이 붉어졌다. 저도 윤호 씨랑 함께라서 덜 무서워요. 그날 저녁 은경의 집 서재에서 두 사람은 아버지의 자료를 뒤졌다. 수많은 해양조사 보고서, 지도, 사진들.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이 깔렸고 윤호는 책상 램프를 켰다. 따뜻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여기 있어요. 은경이 책장 뒤에 숨겨진 검은 수첩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첩을 펼쳤다. 3년 전 조사 기록이 적혀 있었다. 북쪽 암초 지대 침몰선 발견. 하지만 보고서에는 누락됨. 이유 압력. 위에서 조사 중단 지시. 왜? 침몰선. 윤호가 중얼거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은경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나침반에 좌표를 숨겨두자.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절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윤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님은 당신이 강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거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은경이 윤호를 돌아보았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함께 찾아줄래요? 진짜 나침반을. 그리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당연하죠. 윤호가 미소 지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램프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은경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윤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윤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천천히 팔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윤호 씨, 네, 이상한가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게. 윤호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봄꽃 향이 났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은경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은경 씨, 윤호가 속삭였다. 윤호 씨, 은경도 속삭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내일 다시 찾아봐요. 은경이 말했다. 북쪽 암초지대 그곳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내일. 윤호가 일어서려 할 때 은경이 그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줘요. 혼자 있기 싫어요. 윤호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여기 있을게요. 필요한 만큼. 그들은 서재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손을 맞잡은 채로. 늦은 봄의 밤이 깊어갔다. 진짜 나침반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길.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북쪽 암초지대로 향했다. 윤호의 작은 배에 올라탄 은경은 구명조끼를 입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배 처음 타보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자주 탔어요. 그런데 오랜만이라. 은경이 난간을 꽉 잡았다. 윤호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배가 출항하자 바람이 불어왔다. 은경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생각나요. 이 바람, 이 냄새. 좋은 추억인가요? 최고의 추억이에요. 은경이 눈을 뜨고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당신과 아버님 그리고 저. 은경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따뜻함이 더 컸다. 북쪽 암초지대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수첩에 적힌 좌표를 확인하며 윤호는 배를 천천히 움직였다. 여기쯤일 거예요. 두 사람은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맑은 물 아래로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다. 저기, 은경이 가리켰다. 바위 틈에 뭔가 있어요. 윤호는 잠수 장비를 꺼냈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조심해요. 은경이 그의 팔을 잡았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금방 올라올게요. 윤호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물속으로 들어간 윤호는 천천히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그곳에 방수 용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꺼내 수면으로 올라왔다. 찾았어요. 윤호가 배에 올라오며 외쳤다. 은경이 달려와 그를 잡아당겼다. 젖은 윤호의 얼굴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요?
은경이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네, 괜찮아요. 윤호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이걸 열어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용기를 열었다. 안에는 진짜 나침반과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침반은 무거웠고 자침은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경의 손이 떨렸다. 진짜예요. 이게 아버지의 나침반이에요. 윤호는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자침 아래 숨겨진 공간에 작은 종이 조각이 접혀 있었다. 은경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사랑하는 은경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충분히 강해진 거야. 아빠는 내가 어려움 앞에서도 진실을 찾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믿었어. 나침반은 단순한 방향 지시기가 아니야.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지. 인생도 그래. 때로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 나침반은 항상 옳은 방향을 알고 있단다. 길을 잃더라도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아빠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은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윤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은경도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윤호 씨. 은경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윤호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 보았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은경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래도 윤호 씨가 옆에 있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배가 물결에 흔들렸고 갈매기들이 위를 날았고 봄 햇살이 따뜻했다. 은경 씨,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저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은경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데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윤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나침반을 고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은경의 뺨이 붉어졌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그런데 윤호 씨를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설렐 수 있게 됐어요. 윤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 똑같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윤호 씨, 은경 씨,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뭐 하죠? 은경이 수줍게 물었다. 윤호가 생각하는 척했다. 우선 육지로 돌아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계속 함께해요. 이 나침반처럼 서로에게 방향이 되어주면서. 은경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거 정말 좋아요. 배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손을 맞잡은 채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은경이 진짜 나침반을 들어 올렸다. 바늘은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은경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제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어요. 윤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들은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늦은 봄의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네요. 은경이 말했다. 우리의 계절이요. 윤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늦은 봄의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나침반은 은경의 가방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유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었다.